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치가 떨린다.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새벽에 또는 아침에 기분이 잡친다. 왜 그런 이름을 들먹이느냐 이렇게 아마 댓글을 쓰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아예 영상 시청을 안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썸네일에 그 이재명의 얼굴을 보고 또는 그 제목에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제 영상 시청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자가 지금 자기의 재판 지연 전략 전술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시선과 우리 국민들의 법적 감정과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양두구육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인 것처럼 뭐 민생을 운운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비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지 간에 이런 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판을 하느냐? 비판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를 비판한다는 그런 콘텐츠로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여러분들 100일? 300일? 한 1년 내내 이재명이만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 그 기사 혹시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읽어드리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또 이 혈압이 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2달 전으로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직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짚어봤습니까? 앞으로 이 이재명이가 재판 지연 전술을 또 쓸 텐데 가장 유력한 게 무엇이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 위헌 심판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제 헌재에서 이 위헌 심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이는 요거를 다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는 정말로 뻔합니다.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식상합니다.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위헌 심판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헌 심판 하겠으니까 법원에다가 제청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관련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 법률 조항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위헌 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에 돌입할 때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여러분들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거 누가 제일 바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 바라는 겁니다. 왜 바랍니까?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중단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2심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2심 판결이 안 나올 때까지 이 대선이 치러지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내가 지금 사면 초과처럼 이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법적 리스크들이 다 해소된다. 셀프 사면, 셀프 구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과 국민들의 그런 상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아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자가 그 전에도 했던 언행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을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여러분들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란 뭐냐? 당선될 목적으로. 이제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당선된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여러분들 이게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왜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갖다 침해하는 것이다, 제약하는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하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 위헌 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연 요건은 무엇이고 절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게 특히 이 헌재 관련 법 이래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입니다. 이재명이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신청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청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행위가 제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신청을 합니까? 제청 신청을 한 겁니다.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제청을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여부 심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41조 1항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신청을 하든지 또는 법원, 재판부 직권으로 이걸 갖다 제청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당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헌 심판 심리도 이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의 신청 거기는 뭐가 적혀 있냐? 당사자 이름,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지금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법률 조항, 왜 위헌인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법원에다가 서울고법에다가 나 이거 위헌인 것 같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나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다음에 국민의 선택권 이런 것들을 갖다 침해하는 이 위헌적인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받고 싶다. 법원은 제청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이 이유 없음 각하를 한다거나 기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항고를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5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에 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고법은 대법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등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재판소법 위헌 여부 심판 제청과 관련된 이 법률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 외의 법원,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은 제1항에 제청을 할 때 제1항에 제청이라는 건 뭡니까? 재판부의 직권 또는 이재명의 신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이걸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다.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이거 위헌 심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재판을 중단하고 싶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어서 재판을 지연해서 이 조기 대선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그리고 자기의 2심 판결이 나오고 당내에서 이재명이는 안 된다. 이재명이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재명이 용도 폐기다. 이런 결론,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위헌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거의 아마 국민 대다수,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도 그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재판은 정지되느냐? 제42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이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의 친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거를 갖다가 부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부인했던 거. 그거 이제 TV 토론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똑같이 이 위헌 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목적과 의도와 속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자가 왜 이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재명은 아니고 이재명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헌법 위반이다. 왜 헌법 위반이냐면 불명확하다. 부정확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 공직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행위를 갖다가 규정하고 제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헌법 위헌 심판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 헌법 결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 헌마 1247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재명의 위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중 하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가 걸린 것도 허위사실 공표 왜 걸렸느냐 250조 1항 이걸로 걸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절차 개시 지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재명이가 자기의 친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절차 개시를 지시했다는 거를 갖다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를 갖다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거는 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에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이 있고 이 잘못된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이재명을 갖다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지금 청구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유죄를 선고한 그 해당 법원의 판결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법원의 그 판결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뭔 헌법재판소에 이런 걸 들고 왔느냐. 이거는 이미 이유가 없다. 원인 무효다. 지금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소가 했던 겁니다. 뭐라 그랬냐. 그 밖의 주장도 이 법원 판결에서의 판단대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함으로 이를 기각도 아닙니다. 각하입니다.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앉아있는 문형배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하입니다. 왜 각합니까? 아니 그건 법원에서 당부당을 따져야 될 문제이고 이거는
법률 조항에 위헌성을 갖다가 묻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네가 주장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나 이재명이가 재판 지연 전략 전술을 쓸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중에 가장 유력한 카드가 바로 이 위헌 심판이었을 거라는 걸 또 예상하고 있었던 마당에 이재명이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수용될 수가 없다. 거부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위헌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해서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서울고법재판부가 재청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의 재청 신청을 갖다가 기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서울고법은 대법원을 거쳐서 재청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법원이 재청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재명은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법에 이 재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선거법 속행 의지, 그리고 또 이 서울고법재판부의 신권 배단 중단과 함께 재판 속행 의지를 이렇게 보인 점,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전술, 그리고 또 이 식상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갖다 되풀이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의 위헌 심판 신청은 전혀 이유가 없다. 단 1%도 용납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단호하게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재명이가 무슨 통뼈라고, 이재명이가 대체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입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입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도 여러분들 법 앞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무슨 이유로 사법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고, 이재명이가 무슨 이유로 과거에 각하된 바 있는 그런 똑같은 법률 조항과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가 이렇게 활동하게, 이런 자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안 보실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하는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이가 과거에 했던 거 똑같이 할 겁니다. 이재명이 정 안 되면 또 지가 진짜 먹을 걸 안 먹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계 어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진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당뇨약을 먹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단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식을 했는데 살도 별로 안 빠지고, 단식을 했는데 건강상 문제도 별로, 외관상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진기록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단식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그 어떤 걸 상상해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뭐랄까, 그 얼굴 두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계속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 갖지 않으시면 이재명은 정말 더 노골적으로, 정말 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이재명한테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